어렸을 때는 그냥 좀 먹는 양이 많지는 않고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푸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먹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도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게 아이가 분유를 먹었어요. 거의 완분이었고요. 그러다가 100일이 딱 지나서 4개월 될 때 본스에서 분유를, 시밀락 분유를 사서 먹였는데 그게 분유가 상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분유를 매번 내가 먹어보고 주지 않고 분유가 상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새로 산 분유가 상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애한테 상한 분유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저도 분유를 이렇게 막 탈 때 비린내가 나긴 났는데 그게 상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그걸 계속 주니까 애가 안 먹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4개월에도 그 분유가 이상하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이제 분유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유를 먹어봤더니 상한 거를 제가 알았어요. 아이가 이제 안 먹어서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를 막 여러 브랜드를 샀고, 너무 안 먹어서 설탕물을 젖병에 넣어서 줬어요. 근데 설탕물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가 잠들 때만 잠결에 먹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분유를 먹는 걸 거부하고 잠결에만 먹어서 잠결에만 딱 그 시간에만 분유를 먹일 수 있었어요. 분유를 안 먹으니까 4개월에 이유식을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였고, 이유식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이유식도 잘 안 먹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7년이 지나서 알았는데, 변비 때문에 애가 배가 아프고 배가 막 더부룩하고 그래서 안 먹었던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 애가 잘 안 먹어서 오전에 애가 딱 눈 뜨면 먹이기 시작해서 한 번에 한 끼 15가지 정도의 음식을 먹이는데 그거를 7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그러고 나서 애가 낮잠을 자요. 1시간 이렇게 자면 그 다음에 다시 낮잠 자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7시간을 먹여요. 따라다니면서. 애는 노느라고 막 돌아다니고 저는 먹이느라고 계속 따라다니고,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음식이든 그 음식이 오면 고개를 딱 돌려요. 그래서 그 입 안에 골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매번. 그렇게 먹였어요. 하루에 14시간씩 2돌 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먹였고, 그러다가 2살 때 파우치를 샀어요. 이유식 파우치. 이유식 파우치를 집에다가 몇십 개를 사다 놓고 줬어요. 제가 아이 2돌 때부터 집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아이가 이유식 파우치를 먹고, 계속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계속 밥을 안 먹는 상태로 한 6살, 7살까지 계속 잘 안 먹다가 7살인 이제야 걱정이 좀 안 될 정도로 먹긴 하는데, 지금은 걱정은 안 돼요. 걱정할 정도로 안 먹진 않아요. 지금 아마 7살 5개월에. 근데 문제는 아직도 먹여줘요. 애를 제가. 과일은 자기 손으로 먹어요. 근데 밥은 자기 손으로 안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1 때 돼서 음식의 맛이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한약을 계속 먹여서, 한약은 수십 번을 먹었지만 딱 어떤 한의사한테 한약을 먹고 갑자기 막 위산이 막 너무 나오면서
음식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워낙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식욕이 없고 그게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이가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 기분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배는 너무 고픈데 입에서 입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실현을 당했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럴 때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저는 16년 동안 그랬어요. 제 아이도 저를 닮았다면 음식의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안 먹는 이유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아이한테. 아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자로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먹여주는 거. 저는 또 한국 영양사거든요. 영양을 섭취하는 거, 영양이 몸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먹는 습관이나 행동을 일찍 만드는 것보다 저는 영양을 몸속으로 넣는 거,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어린 시절에 영양 섭취를 잘 못하면 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 섭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단 그냥 제가 먹여줘요. 아직도 밥은 먹여주고 과일은 또 본인이 먹고 다 먹여주고 음식 달라고 만약에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걸 다 줘요. 지금 현재 저희 아이가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1년 동안 젤리 같은 끈적끈적한 거 사탕 못 먹는다고 해서 그거는 안 먹어요. 아이가 그건 안 먹고 너무 가공식품 너무 단 거 이런 거 말고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무조건 먹는 거. 근데 이 집에서 다 먹여주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유치원 가서 어떻게 하냐. 숟가락질, 포크질 혼자 먹는 거, 손으로라도 혼자 먹는 걸 연습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제 애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를 세 돌의 유치원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전에는 그냥 그 나중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단 지금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3살 되면 먹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에 3살 되면 혼자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제가 계속 먹여줬어요. 계속 먹여주다가 3살에 유치원을 갔어요. 어딜 갔냐면 스페셜 특수반을 갔어요. 3살에 유치원 들어갈 때 저희 애가 그 당시에 망고를 거의 주식처럼 먹고 있었어요. 좋아했어요. 망고를 가장. 그래서 도시락에 망고만 싸줬어요. 매번 9시부터 1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4시간 반인데 4시간 반 동안 망고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급식이 무료로 나와요. 미국 급식에는 보통 빵이나 뭐 옥수수 샐러드, 피자 이런 게 나오는데 되게 이상한 맛없는 건조해 보이는 햄버거 이런 거 나오는데 그리고 과일, 오렌지, 바나나, 사과 이런 과일이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급식도 주고 망고도 주는 거예요. 주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돼요. 미국 학교는 먹여주는 거 없어요. 미국에 있는 데이케어나 프리스쿨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먹여주기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데이케어랑 프리스쿨 그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먹여줘요. 안타까워서 먹여주는데 미국 학교는 먹여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먹여주지는 않고 그 음식들을 도시락을 뚜껑을 열어서 아이 앞에 놔줘요. 그러면 제 아이가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지냈어요. 3살을 그렇게 보내고 저희의 만 4살 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가 락다운이 돼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일반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 특수반에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몰라서 일단 집 앞에 일반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얘가 점심을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반, 흘리는 게 반이라는 거예요. 만 4살 때. 숟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질 못하고 포크질도 못하고 입으로 반밖에 안 들어간대요.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좀 기분이 그래도 괜찮았던 게 반이라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고, 근데 선생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흘리니까. 다 흘리고 밑에 다 흘리고 바닥에도 다 흘리고, 안 봐도 비디오죠. 다 흘리니까 선생님은 너무 힘들고 이거 다 닦아야 되고, 일반 애들은 만 4살에 심하게 흘리는 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얘는 막 음식에 반을 흘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립 어린이집이어서 선생님이 저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매주였나? 매달이었나? 상품권을 담임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큰 액수는 아니었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만원? 3만원? 5만원? 뭐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드렸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4살을 막 흘려가면서 먹었는데 그래도 한국식 급식으로 나오니까 쌀밥도 먹고 국물도 먹고 반찬도 있는데 반찬은 잘 안 먹고, 얘가 항상 그냥 쌀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어요. 4살을 그렇게 지내고 5살도 그렇게 지내고 6살도 4살, 5살, 6살 이 3년 동안 그래도 이게 가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반을 흘리더라도 반 흘리던 게 40% 흘리고 30% 흘리고 20% 흘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연습이 됐더라고요. 10%만 흘리고 5%만 흘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1%만 흘리고 이제는 안 흘리고, 지금 생각에는 내가 맞았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 아직도 먹여주는 게, 집에서 먹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뭔가 잘못돼서 후회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제가 맞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먹여주고 외부에 나가면 본인이 먹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잘 안 먹고 적게 먹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선배 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스스로 먹는 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계속 하염없이 기약 없이 먹여준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학년에서 4학년 사이에 본인이 스스로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아직도 먹여주고 있고, 만약에 그날이 안 온다, 4학년이 지나고 막 5학년이 되고 이랬는데도 스스로 전혀 먹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지금은 말고. 아이가 엄청 뚱뚱해지는 게 제 목표예요. 지금 너무 날씬하고 말라서 엄청 많이 먹어서 엄청 뚱뚱해지는 게 목표예요. 엄청 먹이고 있어요. 잘 안 먹지만.